직소라고 해서 보면 거의 다 뭐 공방이나 뭐 목공 작업한다는데 거의 다 있는 그 동네로 목공 작업한다 그러면 거의 다 들고 나오시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죠. 근데 얘는 사실은 직선을 자르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을 자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데 대충 뭐 이렇게 자르다 보면 직선도 잘 잘리고 그래서 쓰지는 않은데 얘가 이 직소의 원래의 기능 자체는 직선을 자르기 위한 도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자르면 얘의 원리는 얘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 작업으로 얘를 자르는 원리라서 자르다 보면 얘가 흔들흔들 하면서 보면 깨끗한 직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일직선을 자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목공 유연한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그냥 또 곡선 자르는 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다음은 이제 뭐 가장 그런 데서 들어보시게 되는 원형토. 근데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덜 위험하지만 얘는 되게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 톱날이 빠르게 돌면서 직선을 다루는 거라서. 근데 어느 정도 이 작업의 규칙만 잘 숙지하시고 작업하시면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톱에 다치셨다는 분은 거의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안전 가이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동 공구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으셔서 조금 이제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작업을 할 때 주의할 게 이런 전기선이 이 톱날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사소한 조심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트리머라고 해서 날이가 돌아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얘는 트리머로 작업한 건 아닌데 트리머하고 비슷한 트리머가 하는 역할에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뭔가를 따내는 작업을 할 때 혹은 또 문양을 이렇게 넣을 때 전동 조각기보다는 조금 전동 조각기의 기능은 아니지만 얘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 데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따내고 구멍을 파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많이 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의자를 만드셔서 그게 뭔가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스머라는 걸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할 때 쓰는 드릴이잖아. 드릴인데 목공 작업에서는 드릴을 2개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한 개는 뭔가 구멍을 파기 위한 용도의 드릴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나사를 받기 위한 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목공 작업할 때 거의 드릴을 2개를 써야 되냐 하면, 나사를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가 깨끗하게 나사가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나사가 비용으로 깨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 나사가 들어갈 자리를 살짝 구멍을 파놓는 거죠. 그러면 전부가 깨끗하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목공 작업할 때는 그냥 피스를 받기보다는 항상 사전에 피스가 들어갈 자리에 나사 구멍을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피스를 박으셔야 되고, 그리고 얘가 또 필요한 이유가 또 있어. 자, 얘는 내가 구멍을 되게 많이 깊이 팠잖아. 하고 깊이 파고 만약에 조립을 하고, 자,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이 피스 모양을 가리고 싶다. 그러니까 혹은 뭐 이런 피스 자국이 없이 그냥 나무로만 마감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애들이 이 목심이라는 애거든요. 얘를 저거 밀어넣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문질러만 두면 이렇게 피스 자국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구들을 유심히 보시면 피스가 자국이 안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그냥 피스만 박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은 피스를 박고 이 목심을 박아서 나무로서 면을 모두 다 채우는 게 이제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만든 작업도 있고, 그래서 뭐 시중에도 가구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피스가 보이는 거하고 피스가 안 보이는 거하고 보면 가격이 약간 틀려요. 보면 작업비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설명 안 드렸던 이 톱이 이런 나무의 목심을 가르기 위한 용도의 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많이 굽혀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목공 작업 하실 때는 두 개의 드릴을 쓰시고, 혹은 이제 내가 직각으로 뭔가 구멍을 파거나 해야 되잖아. 근데 직각으로 구멍을 파거나 할 자신이 없다 그랬을 때 쓰는 애들이 이제 보수해 주는 게 있거든요. 얘는 근데 얘도 그러니까 목공 작업을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사실은 필요 없는 도구예요. 그 손에 익으면 그 직각으로 내려가는데, 보통은 보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직각으로 그대로 내려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직각으로 안 내려갔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피스를 박았을 때, 나사들을 박았을 때 나사들이 거의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하고 앞에 딸리네. 하도 안 쓰다 보니 설명이 어렵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다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과 여기에도 보면 다 각도들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0도, 45도, 뭐 또 다른 각도까지 이걸 담궈주고 쭉 내려가면 쉽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나사를 박을 수 있고, 여기서 응용을 해야 될 게, 이 나무에서 여기에다 피스를 박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나무의 중심에다가 피스를 고르게 박으려면
내가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그리고 일일이 해서 표시를 해두고 피스를 박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제 응용을 해서 여기를 보면 약간씩의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원래 다른 걸 띄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걸고 딱 하면 얘가 딱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가면 여기에 중심에 그대로 나사를 박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응용이 되는 애들이 있는데 됐습니다. 얘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두께를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여기에다 놓고 그대로 구멍을 뚫으면 동일한 간격으로 계속 구멍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구멍을 두 개 뚫었다 치고 만약에 동일한 간격으로 내가 구멍을 뚫겠다 그러면 얘 지름이 8mm거든요. 8mm 목심을 구멍에다 딱 끼워주면 동일한 간격을 계속 유지해서 이렇게 끝까지 뚫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보조적인 도구들을까지 써서 조립 작업을 할 때 나사가 들어갈 자리엔 사전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공 작업을 하실 때 쓰시는 피스는 약간 모양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나사류들은 나사산이 끝까지 와 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사들은. 그러니까 아마 일상적으로 보는 나사들은 대부분 끝까지 나사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목공할 때 쓰는 나사들은 나사산이 끝까지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사산이 끝까지 있게 되면 이게 끝까지 들어가서는 마지막에는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얘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서는 나사산은 계속 안으로 들어가지만 여기는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서로 끌어당겨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피스를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목공 작업할 때는 이 피스를, 그러니까 목공 전용 피스거든요. 목공 전용 피스를 이용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의자 같은 거, 그러니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아마 의자일 거예요. 쓰다 보면 의자가 흔들리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게 이런 목공 전용 피스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공정 공부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이제 조립을 다 한 것들을 이제 면을 깨끗하게 다듬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 쓰는 것들이 이런 샌딩기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바깥에 쓰는 야외용 의자나 그런 데는 조금 다른데 여기 사포들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 사포의 면이 고와요. 그래서 보통은 얘는 사포가 100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일단 거칠거든요. 그리고 이게 90번은 조금 덜 거칠고, 그래서 보통 가구 작업을 하실 때는 거친 걸로 가시류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걸로 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실내에서 주는 가구들은 여기 보면 얘는 2000번이거든요. 2000번 사포는 얼굴에 문질러도 전혀 까칠하지가 않아요. 얘 입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건 동이하고 같은 입자의 거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2000번 사포는 그냥 종이를 찢어서 가구에 문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도 얘를 쓰는 이유는 조금 더 면을 그렇게 다듬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이런 뭐 되어있는 이 번호들을 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공부와 더불어서 가구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 타카거든요. 타카 많이 쓰시는데 근데 이런 타카 아까 저 전동 원형톱하고 타카 작업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타카들이 따님이에요? 예. 장르 목소리야? 아닙니다. 꿈은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타카들도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얘가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안 하고 그냥 당겼을 때는 힘이 안 나가요. 근데 얘를 당기고는 그냥 힘이 쭉쭉 통할나가듯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까딱 잘못하다가 사람 쪽으로 쏘면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좀 맞으시는 분이 아프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얘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얇은 게 없나? 이렇게 얇은 합판들과 다른 나무들을 결합할 때 이렇게 쳐주시면 얘들이 기본적으로 본드를 바르고 치면 기본적인 결합이 돼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가구들은 이 타카로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근데 얘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가구 있잖아요. 의자 그런 일들은 이게 힘이 그렇게 깊게 박히지가 않거든요. 이 정도 박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가구에 타카 작업을 하면 한 2달 정도 지나면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타카 작업은 의자 그런 거 만드실 때 이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고정된 벽에 부착을 하거나 뭐 액자 뭐 벽에 부착하는 물건들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